한지혜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2024 서울 국제기술 서밋의 화려한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최첨단 기술의 향연을 예고하는 듯한 번쩍이는 조명, 활기 넘치는 대화 소리가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지혜는 자신이 이 장소와 미묘하게 불협화음을 이룬다는 것을 늘 깨달았다. 짙은 검은색 피부, 풍만한 체격, 그리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날씬하고 하얀 피부를 가진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그녀의 초청장을 확인하며 시선을 위아래로 흩었다. 그의 눈에는 미심쩍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옆을 지나가던 몇몇 참석자들도 웅성거리며 흘끗거렸다. 마치 이런 사람이 여긴 왜 왔지라고 묻는 듯한 시선들. 지혜는 익숙한 듯 무심하게 응대했다. 그녀는 이러한 편견 어린 시선에 수십 년간 단련되어 있었다. 분노는 작게 끌어올랐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밋은 온갖 첨단 기술 기업들의 부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미래를 선도할 기술들이 화려한 영상과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지혜의 눈은 그 복잡한 기술의 바닷속에서도 날카롭게 핵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진짜 관심은 최신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밋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건강 데이터 활용의 미래 세션이 시작되었다. 강연자는 퓨처헬스의 CEO 강민준이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장내는 술렁였다. 30대 후반의 강민준은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수트 차림으로 한국 사회에서 선망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었다. 펀칠한 키, 잘 관리된 몸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를 건강과 웰니스의 상징처럼 보이게 했다. 지혜는 강연장 뒤편에 앉아 그의 발표를 지켜봤다. 강민준은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프라임 프로젝트라는 자신의 야심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저희 프라임 프로젝트는 개인의 유전 정보와 생활 습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녀는 강민준이 제시하는 데이터 그래프와 통계 수치에서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했다. 숫자들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특정 집단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거나 중요한 통계적 변수가 누락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강연이 끝난 후 강민준은 VIP 라운지에서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지혜는 그의 강연에서 발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VIP 라운지 입구에서 또다시 제지당했다. 이번에는 강민준의 개인 경호원처럼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이곳은 VIP 전용 라운지입니다. 한 경호원이 팔을 들어 막았다. 초청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배지를 내밀었다. 경호원은 배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초청 연사님이시군요. 하지만 이 라운지는 특별히 외모 심사를 통과한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지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외모 심사요? 그런 규정은 서밋 안내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가 이 라운지에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고객님 같은 분들은 저희 프라임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고객상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죠? 지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프라임 프로젝트가 이런 식의 필터링을 한다는 말인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났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이 서밋에 초청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한지혜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최고 전문가죠.
당신들이 숨기려는 그 데이터가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해 있었다. 강민준은 멀리서 그녀를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경호원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길을 비켜주었다. 지혜는 당당하게 라운지로 들어섰다. 강민준은 그녀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지혜는 강민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이 사건은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을 강민준의 프라임 프로젝트에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지혜는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펼쳤다. 방은 어두웠고 오직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서밋의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강민준의 퓨처헬스 서버에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암호화 보안 시스템은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탐험가처럼 수많은 데이터의 숲을 헤치고 나갔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프라임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건강 최적화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프로젝트는 개인의 유전 정보와 의료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특정 외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만하거나 피부색이 어둡거나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실험 대상자 관리, 유전자 변형 보고서, 외모 개선 시술 효과 등의 섬뜩한 파일 이름들이 번뜩였다. 심지어 이메일에는 비용 효율적인 실험 대상 확보라는 내용도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편견이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착취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소름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노트북 화면에 경고창이 번뜩였다. 누군가 그녀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흔적을 감지하고 역추적에 나선 것이다. 지혜는 능숙하게 방어막을 치고 침투를 저지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핵심 데이터를 백업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가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라임 프로젝트의 진실을 아시나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코엑스 지하상가 중앙분수대. 검은색 모자 쓰고 오세요.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발신자는 그녀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퓨처헬스 내부의 누군가였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지혜는 약속 장소인 코엑스 지하상가 중앙분수대 근처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상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분수대 주변을 맴돌았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다. 강민준의 회사 로고가 박힌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다. 김수현.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지혜 씨 맞으시죠? 제가 김수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주위를 계속 살피며 손에 쥔 작은 USB를 지혜에게 내밀었다. 이거 보시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강민준의 사설 보안팀이었다. 김수현 씨, 어디 가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한 남자가 김수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김수현은 경악하며 USB를 지혜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그의 팔을 비틀었고 USB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 돼! 지혜가 외치며 USB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굴러떨어진 USB를 간신히 움켜쥐었다. 잡아! 남자들이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다.
지혜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이곳은 인파가 많은 지하 상가였다. 그녀의 통통한 체격과 검은 피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동시에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데 유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악, 죄송합니다. 어이쿠.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려다 서로 부딪히며 혼란이 가중되었다. 지혜는 이 혼란을 틈타 김수연에게 손짓했다. 빨리 도망쳐요. 김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혜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요원들은 지혜를 잡을지 김수연을 쫓을지 망설였다. 그들은 결국 지혜를 향해 달려왔다. 지혜는 복잡한 상가의 구조를 이용해 요원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옷가게 사이, 식당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지나쳤다. 요원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민첩함과 인파 속에서의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녀는 요원들의 시야를 가리며 의도적으로 비틀거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뚱뚱한 흑인 여자가 이렇게 빠를 리 없어 라는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간신히 상가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김수연이 이미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요원들이 그녀를 거의 따라잡았을 때 그녀는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따라온 요원들이 문을 열고 나섰지만 지혜는 이미 복잡한 골목길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손에 쥐어진 USB가 그녀의 손바닥에서 땀으로 축축했다. 김수연이 간신히 탈출했기를 바라며 지혜는 USB에 담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한번 노트북을 켰다. 지혜는 확보한 USB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았다. 그녀는 코엑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김수연이 넘겨준 데이터는 프라임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들이었다. 불법적인 유전자 샘플 채취 동의서, 인체 실험 기록,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의 비참한 사진들. 데이터 속에는 강민준이 그림자 네트워크라는 거대 범죄 조직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자 네트워크는 인신매매, 불법 장기 밀매, 그리고 제약산업의 비윤리적 실험을 주도하는 거대 조직으로 그녀가 과거 대기업 보안팀에 있을 때 어렴풋이 그 존재를 감지했던 바로 그 조직이었다. 지혜의 손이 떨렸다. 이 증거는 강민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즉시 이 정보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윤석진. 경찰청 간부이자 그녀가 대기업 보안팀에서 내부 고발자로 해고당했을 때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주고 도와주었던 멘토였다. 지혜는 윤석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장님, 저 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긴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석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인자하고 침착했다. 오랜만이구나, 지혜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급하니? 혹시 네가 예전에 말했던 그 그림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냐? 네, 국장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강민준의 프라임 프로젝트가 그들의 자금 세탁과 인체 실험의 일환입니다.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습니다. 알겠다. 지금 어디 있느냐?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내마. 이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윤석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는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묘한 강압적인 기운을 느꼈다. 보안팀이라고? 그녀는 찰나의 망설임 끝에 직감을 따르기로 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국장님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증거는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혜야. 그럴 필요 없다. 자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내가 곧 도착할 테니 코엑스 지하주차장 C구역 3번 기둥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보안팀을 보내서 자네를 보호하도록 하겠다. 윤석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는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묘한 강압적인 기운을 느꼈다. 보안팀이라고?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석진의 지시대로 C구역으로 향했지만 3번 기둥이 아닌 그 반대편,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진이 말한 보안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강민준의 사설 보안팀과 같은 복장이었다. 그들은 3번 기둥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몸을 숨긴 채 그들을 지켜봤다. 윤석진이 그림자 네트워크와 결탁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멘토이자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가장 큰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찾았다. 한 요원이 지혜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지혜는 재빨리 몸을 날려 달리기 시작했다. 어둡고 좁은 지하 주차장은 미로 같았다. 빽빽하게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를 그녀는 날렵하게 헤치고 나갔다. 요원들이 뒤를 쫓으며 총을 꺼내 들었다. 탕! 탕! 총성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통통한 체격이 오히려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용해 요원들이 자동차 사이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한쪽에서 서밋 보안팀의 차량이 나타났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서밋 보안팀의 젊은 팀장 박진우였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어제 라운지 앞에서 지혜를 제지했던 경호원들에게 불쾌감을 표했던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총격 전 상황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혜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꼼짝마, 공항 보안이다. 박진우가 권총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강민준의 요원들은 잠시 주춤했다. 박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혜에게 외쳤다. 이쪽입니다. 비상통로가 있어요. 그는 요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지혜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고 박진우가 가리킨 비상통로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요원들의 화력이 거셌다. 박진우는 혼자서 4명의 요원을 상대해야 했다. 빨리 가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박진우가 외치며 총구를 돌려 요원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지혜는 비상통로 문을 열고 몸을 밀어 넣으려 했다. 그녀의 눈에 박진우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타다다당! 자동 소총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뒤흔들었다. 박진우의 몸이 흔들렸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박진우 씨! 지혜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비상통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도 들려오던 총성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지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박진우의 희생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USB가 뜨겁게 느껴졌다. 지하 통로는 어둡고 습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을 따라 들어선 낡은 파이프에서는 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지혜는 박진우의 희생으로 얻은 이 몇 분의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노트북을 꺼내 USB에 담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다. 김수현이 넘겨준 정보와 강민준의 서버에서 해킹한 데이터를 종합하자 그림자 네트워크의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재계, 정계, 그리고 심지어 사법기관에까지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프라임 프로젝트는 이 네트워크의 핵심 자금 세탁 통로이자 동시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전진 기지였다. 화면에는 디렉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7인의 핵심 인물 명단이 번쩍였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은 한국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그녀의 멘토이자 경찰청 간부인 윤석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윤석진을 믿었고 그가 그녀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조종하고 이용했던 것이다.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박진우의 희생, 그리고 그녀 자신이 겪었던 모든 편견과 차별이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동기가 되었다. 그때였다. 통로 저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있는 구석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주사 바늘 자국과 함께 흉터가 선명했다. 괜찮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누구세요?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또 실험하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한지혜입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민준의 프라임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프로젝트의 피해자이신가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프라임 프로젝트요? 네, 저는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제게 최적화된 삶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 몸을 가지고 놀았어요.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영이었다. 최은영은 프라임 프로젝트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설명했다. 건강 증진과 외모 개선이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그들의 동의도 없이 유전 정보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실험까지 자행했다는 것이다. 최은영은 자신의 피부가 이상하게 변하고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실험 실패작으로 분류되어 이곳에 버려졌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저를 상품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버려졌다고요. 최은영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그녀의 증언을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외모에 대한 편견이 이곳에선 더욱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최은영의 증언을 녹화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해요. 최은영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지혜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강인한 의지에 점차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상세하게 증언했고 지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증언은 강민준과 그림자 네트워크의 악행을 대중에게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지혜는 최은영을 데리고 지하 통로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복잡한 지하 통로 구조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가장 안전한 출구를 찾아 나섰다. 그림자 네트워크. 요원들이 그녀를 쫓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이며 세상의 진실을 폭로할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나아갔다. 다음 날 오전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는 강민준의 프라임 프로젝트 글로벌 확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강민준은 자신의 제국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이 순간이 진실을 폭로할 최적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주변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경호원들은 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수상한 인물이나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주로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들이나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게 쏠려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외모, 특히 비만하고 흑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그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역설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다. 이런 사람이 설마 사고를 치겠어라는 편견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지혜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데드맨 스위치를 설정했다. 자신이 체포되거나 사망할 경우 특정 시간 내에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 파일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자동으로 배포되도록 했다. 이 스위치는 그녀의 생명줄이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마지막 보루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강민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강민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프라임 프로젝트는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후미의 한 비상구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보안 요원들은 그쪽으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 문을 통해 한지혜가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민준은 연설 도중 지혜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를 막아. 그는 무대에 선 채로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강민준의 사설 요원들이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혜는 요원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며 마이크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체격을 이용해 요원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일부러 비틀거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요원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민첩함과 인파 속에서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서로 부딪혔다.
간신히 마이크 앞에 선 지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의 프라임 프로젝트는 인류 건강의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계획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외쳤다. 요원들이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지혜는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마이크에 연결하고 준비해둔 최은영의 증언 영상을 틀었다. 저는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제 몸을 가지고 놀았어요. 최은영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프라임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험 기록과 그림자 네트워크의 명단이 화면에 번쩍였다. 윤석진의 얼굴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미명하에 약자들을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당신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단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의 요원들이 그녀에게 육탄전을 벌였다. 지혜는 물리적인 싸움에 능숙한 FBI 요원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뛰어난 지성과 기지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기자회견장의 통신망에 침투하여 요원들의 무전기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강연장 조명 시스템을 해킹하여 갑자기 절반의 조명이 꺼지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요원들은 서로를 찾으며 우왕좌왕했다. 지혜는 이 혼란을 틈타 데드맨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누르자 전 세계 언론사 컴퓨터 화면에 프라임 프로젝트의 비리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메시지가 번쩍였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요원들이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확한 조준은 어려웠다. 지혜는 테이블과 의자 사이를 넘나들며 움직였다. 그녀의 통통한 몸집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요원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비상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녀의 팔을 스치는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지혜가 공개한 증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강민준의 프라임 프로젝트는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이 아닌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계획으로 낙인 찍혔다. 현장에 있던 언론사들은 실시간으로 이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프라임 프로젝트, 강민준, 그림자 네트워크로 도배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강민준은 현장에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완벽했던 외모는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퓨처헬스는 주식시장에서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윤석진의 부패도 함께 폭로되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그림자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는 전국적인 수배 대상이 되었다. 경찰청은 발칵 뒤집혔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혜는 이 수사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뿌리는 너무나 깊었다. 지혜는 코엑스 비상구를 통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팔을 스친 총상에서 피가 흘렀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을 휘감는 아드레날린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거대한 악의 일부를 세상에 드러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박진우의 희생과 윤석진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배신감도 함께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다. FBI 요원인 마야 존슨처럼 그녀 또한 이제 시스템의 로그 에이전트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뉴스 속보에 코엑스 주차장 폭발 소식이 들려왔다. 그림자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벌인 짓이었다. 그 과정에서 강민준의 일부 요원들과 어쩌면 윤석진까지도 희생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어서 이 하나의 폭로로 완전히 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할 터였다. 지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잠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네트워크의 가장 큰 표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그녀를 의심하는 세력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이었다. 그녀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이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밤늦은 서울역. 지혜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내를 지나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는 조용히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가 방금 폭로한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작은 펜던트를 만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금빛 펜던트 속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혜야, 너는 강한 여자들의 피를 물려받았단다. 세상이 너에게 어떤 어려움을 던져주든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너 자신을 믿는다면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주었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류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외모는 더 이상 편견의 대상이 아닌 변화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차별과 고통이 결국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열차가 속도를 높이며 서울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창밖의 풍경처럼 그녀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림자 네트워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주요한 자금줄과 인체 실험 계획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진정한 정의는 결코 한 번의 싸움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김수연과 최은영처럼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 진실을 말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었다. 어쩌면 박진우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던트를 쥐었다. 할머니,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